지금까지 이제 뭐 G2 국가인 중국과 그다음에 미국 거기에 더불어서 사는 또 우리 한국 이렇게 전체 여러 가지 금융 경제 상황을 좀 되돌아 봤는데요. 글로벌 금융사들이 이제 2021년도에 대해서 이제 시장 전망을 내놓기 시작하고 있죠. 가장 신뢰도라기보다 그 유명도 혹은 뭐 실물 경제에서의 그 영향력이 강한 이런 IB 쪽들에서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 어떤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예. 모건 스탠리가 2021년 시장 미리보기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결론은 이겁니다. 달러나 미국채를 팔고 주식이나 회사채 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S&P 500이 내년 말까지 3,900까지 갈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달러를 파는 게 유리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달러 인덱스가 지금보다 한 4% 이상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이제 92 정도에 있으니까 네. 이게 아마 88까지 내려갈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근거의 배경에는 민주당의 그 바이든 차기 정부에서는 대규모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티은행에서는 코로나 백신이 출시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달러가 20% 절하될 거다라는 이런 가능성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11월 16일이니까 사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백신이 널리 보급되면은 굉장히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CT는 내년에 다양한 백신이 널리 보급되더라도 이 달러의 구조적 하락을 막지 못하고 이 트렌드가 더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최대 20% 정도의 달러 하락이 그것도 초반에 내년도 초반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 얘기는 급격하게 갑자기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건 웰치 교수가 한 얘기하고 비슷해요. 스티븐 로치? 스티븐 로치인가.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지금 트럼프와 그 바이든 사이에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이러면은 사실은 미국의 리더십에 그 의문이 들 수뿐이 없을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로치 교수가 리더십의 붕괴로 달러가 같이 붕괴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진짜 뭐 스티븐 로치 교수도 내년도에 달러 가치가 30% 하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나왔었는데 근데 지금 이 CT가 11월 16일 전망한 거면은 미국 대선 이후인가요? 그럼요. 며칠 안 됐죠. 네. 그러니까 불복한 이 상황을 전제로 펼쳐지는 미래의 어떤 예상인 거군요, 이게. 아니 이게 지금 뭐 불복한다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승복한다라고 볼 수 없는 어떤 애매한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불확실성 상황에서는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한국의 원화 강세도 상당히 더 심각해질 지금도 사실 힘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저 아이비들의 예상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더 급속도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진짜 세 자릿수 때 900원대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결론이 사실 그 부분인데 지금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선 무역 수지 커져 서비스 수지 개선돼 소득 수지 늘어나 그래서 경상 수지 늘어나 자본 수지 쪽에서도 지금 이제는 흑자로 반전돼 하는 이러한 현상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무역이 살아나면서 앞으로도 계속되는 현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현상은 중국은 우리보다도 더 강해. 그쪽에서는 무역 흑자도 지금 530억 달러 월 평균, 그 다음에 자본시장에서도 월 평균 한 200억 해서 지금 800억 달러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더해서 상대 통화인 미국의 달러가 이렇게 앞으로 더 약세로 갈 거기 때문에 이런 구조는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사실은 이러한 절상 속도는 계속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미국의 달러 가치가 너무 하락하는 거는
그 기축통화로서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려되는 게 미국 사람들은 옛날서부터 내심은 달러 가치의 그 평가 절하를 계속 원해왔어요. 그래서 지난 40년간 쉽게 얘기해서 1970년대 금 1온수를 살려면 35달러면 샀는데 지금 금 1온수를 살려면 2,000달러 가까이 줘야 돼. 그거는 그간 95% 이상 달러 가치가 계속 절하되어 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항상 말로는 강달러를 얘기해요. 그 강달러라는 거는 기축통화로서의 달러를 필요로 하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냐면 세계에 위험이 발생하면 달러 수요는 확 커집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그랬고요. 코로나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정 쪽의 적자는 사실은 지네들이 더 큼해도 몇 년 전에는 유럽의 재정 문제 가지고 막 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때도 이제 달러 가치가 폭등한다는 것보다 각국이 위험 사태를 감지하면 달러를 어떻게든지 움켜쥐려고 해서 달러 수요가 커져요. 그래서 우려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저 중국 남중국해 같은 데서도 어떤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면 그렇죠. 다시 달러 수요가 폭증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는 약달러를 원하면서도 기축통화로서는 세계의 달러 수요가 많게끔 강달러를 지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줄타기 고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쪽을 교묘하게 같이 가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약달러를 가면서 내부적으로는 기축통화로서는 강달러를 표방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역사를 보면 항상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어 왔잖아요. 예. 미국의 어떤 경제 부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이렇게 포화 상태가 되면 뭐 전쟁이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 경제 위기가 됐든 이런 것으로 또 확 다른 나라들에게 전가가 되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어쨌든 미국의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이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로 보면은 뭐 남북 문제도 있고 중국 문제도 있고 우리도 거기 하나 껴 있어가지고 약간 예전에 우리 그 호사가들 그냥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저 북한 공격해가지고 이런 거 이 위기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미국은 이제까지 그런 자체 위기를 그러한 외부의 위기를 만들므로써 통해서 뭔가 해소해오는 그런 전략을 썼기 때문에 앞으로 좀 걱정을 할 수 있다. 네, 어쨌든 그럼 이제 원화는 강세로 점점 돼가고 달러는 약세로 된다라는 이런 전제하에 그럼 우리가 어쨌든 투자자로서 뭐 투자 활동을 하니까 어떠한 방식의 투자 혹은 피해야 되는 투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은 이번에도 이제 원화가 절상돼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소가리를 하실 텐데요. 이런 원화가 추세적으로 절상되는 상황에서는 몇 가지 사실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출 기업 측면에서는 시나리오별로 어떤 치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수출 기업을 보호한다라고 해서 외환시장에 인위적으로 섣부른 개입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전에 해외 근무하면서 이러한 경우를 보면 사실은 외환보고를 헐어서 그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는데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잃고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우리 IMF 사태 때도 그나마 별로 남았지 않는 달러를 외환시장 방어하겠다가 다 까먹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참 헛되게 달러를 쓴 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러한 원화 절상 기조가 계속된다면 우리 투자자들 분께서는 미국 주식보다는 우리 한국 주식을 눈여겨보셔야 될 거예요. 아, 네. 예. 그러니까는 우리 원화가 강세로 가고 달러가 약세로 갈 적에는 그 원화 표시 자산이 이제 훨씬 유리한 거죠. 환율 면에서요? 예. 그래서 이제 ETF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미국 ETF를 투자할 적에
보면은 환해지를 해놓은 상품이 따로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환해지를 한 상품을 이제 고르셔야 될 거예요. 그거는 한국에서 투자할 때만 이런 상품이 있나요? 아니면 미국 자체 직접 투자를 할 때도 한국에서 투자할 때. 한국, 네. 한국 그러니까 똑같은 상품을 내놓고 하나는 환해지를 걸어둔 상품이 있고 하나는 그 환차액이나 환차손을 볼 수 있게 한 상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해지를 한 그러한 ETF 같은 것들을 투자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 펀드를 고르실 적에도 채권 비중이 가능한 낮은 펀드. 지금 채권 같은 경우, 특히 국채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거를 좀 선별해서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런 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뭐 900원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뭐 한 1,000원 전후에 어떤 그런 낮은 환율이 됐을 때 그때는 직접 투자를 미국에다 하는 게 나중에 환차 이익을 또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요? 그거는 환율을 전망할 수 있는 예지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시점이 그게 이제 저점을 모르는 저점인지 네. 그건지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시 경제 흐름에 반하는 행동은 안 돼요. 예측은 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유명한 헤지펀드들도 대세 흐름에 맞서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즉 거시경제 흐름에 맞서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처럼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늘어나고 자본수지 흑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걸 함부로 예단을 해서 반대로 투자를 한다면은 그만큼 리스크를 본인이 져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또 한국 주식에 대한 선호도를 좀 더 높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제 달러 캐리 트레이드,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몰려 들어오는 상황까지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환율 때문에 그러는 거죠. 환율 때문에. 우리 원화는 지금 계속 강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약세로 가는 달러 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한 거죠. 네. 하여튼 2021년도 환율이 어디까지, 달러 가치가 어디까지 하락할지, 어느 순간에 이게 다시 턴어라운드가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하여튼 수출 기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시간이 올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